네, 2022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죽으라고 친서를 보냈던 특등 머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입니다.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북한 바깥, 즉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띄우는 매체입니다. 이 4월 20일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는 이제 3월 9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씨는 아직 퇴임하기 직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선을 보냈고 이튿날 김정은은 답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은 자신이 보낸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거론하면서 퇴임 후에도 자기가 퇴임하죠. 남북 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김정은이는 어떤 친서를 보냈는가 하면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남북 문재인 정권 때 아주 웃기게 오고 갔던 친서 커넥션입니다. 이 친서 커넥션은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그해 북한이 화성 12, 13, 15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런 와중에 2018년 2월 달에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열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2018년 1월이 되자 김정은이가 갑자기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해 2월에 열린 평창 올림픽에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갑자기 화해 국면이 열렸죠. 이때 이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낸 것이 김정은하고 문재인 사이에 두 사람 나이로 따지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딸보다도 김정은이가 어리죠. 문다혜보다도 정은이가 더 젊을 겁니다. 부자 나이를 넘는 사이에 서로 대등한 친서가 오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21일자 보도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윤건영 씨를 잘 봐야 돼요. 이 친구는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이고 주사파고 타고난 운동권입니다. 타고났다니까 좀 미안하네. 어쨌든 대학 들어온다부터는 순수하게 운동권 주사파로 뛰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정의용 씨보다도 더 앞장서서 대북 루트를 뚫었었죠. 윤건영 씨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강제로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은 범행 모의 과정,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 두 사람은 모두 일치한 진술을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강제 북송에다 밝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찔끔찔끔 정보를 흘려주며 여론몰이 하지 말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라 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당시 합신 자료가 조금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분리신문했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달랐다는 겁니다. 윤건영이는 두 사람 진술이 일치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살해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달리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살해한 사람이 16명인지 15명인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에 대한 진술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뭔가 조사를 해봐서 이 사람들 말의 진위를 더 밝혀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물증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가 있었잖아요. 그 배에는 뭐 16명을 죽였으면 16명의 혈흔이 있다든지 15명의 혈흔이 있다든지, 또 범행 도구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랑 그 배에 있는 거랑 확인해 보면 좀 뭐가 나오겠죠. 물론 바다에 버린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 못 찾겠지만 배에 있는 도구로 죽였을 거 아닙니까? 죽였다는. 근데 그런 증거가 물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요 배를 싹 코로나라는 이유로 소독해서 북한에 돌려줬죠.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관계자, 아까 제 대통령실 관계자라 했는데, 첩보를 그 다음에 보면은 북송된 두 사람은 바로 며칠 뒤에 처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은 이 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했죠. 그런데 11월 5일 날 우리는 이 북한 선원들을 돌려주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오후 4시쯤인데 요걸 누가 보냈는가 하면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오후 4시께 북한에 전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인 오후 6시에 국정원 2차장 김상균, 제가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해외 차장했던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서훈이나 또는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을 해도 북한하고 통할 수 있는 실무 루트는 해외 파트에서 담당합니다. 2차장 산하에서. 여기를 제대로 조사하면 어떻게 내통됐는지가 나오죠. 이름이 딱 나왔네요. 김상균 2차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때 윤건영 씨가 딱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 판문점을 찾아서 북한 통전부 인사에게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기순자 확인 자료를, 그 제목을 월선 보고서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북측은 그 어민들을 인수하겠다 하고 답변을 보내오니까 그 다음 날인 7일 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두 사람에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평화의 집으로 데려가서 판문점에서 포수 뿌려 묵진 상태에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아까 특등버전이라 벌어냈는데, 2019년 2월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노딜이 되죠.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서훈 씨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서훈 씨는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CIA에서는 코리아 임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앤드류 킴,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분을 센터장으로 해서 한반도 종합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금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명문 중의 명문인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훈하고 앤드류 금은 서울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둘이 좀 가까웠던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CIA는 북한 정보도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보가 어떤지를 앤드류 킴이 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취재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지원이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대북 접촉을 하게 했는지도 차후에 설명드린다고 한 적이 있죠. 그것도 차후에 하겠습니다. 자, 2019년 2월달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그때부터는 여정이 보고 네가 대남 관계를 맡아서 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때부터 김현정이나 또는 김현정이가 이끄는 그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태생적인 바보, 미친 개, 떼떼, 말더듬이란 뜻입니다. 떼떼, 전응아, 겁먹은 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쓰레기 오물통, 특등머저리, 그리고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호칭해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2019년 11월 5일 북한 선언을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보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윤건영, 자꾸 윤건영이 이러니까 죽어라고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윤건영하고 국정원 해외 차장이 개성에 가서
북한 통전부를 만나가지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정부 관계자가 밝혔는데, 정부 관계자가 사실 밝힐 필요도 없어요. 이미 언론이 보도했었습니다. 어떤 언론이 보도했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발매된, 북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북한이 대외로 보내는 조선중앙통신에는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논평성 기사입니다. 북한은 뭐 사실 보도가 적으니까.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 순회자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어 왔다. 특별 순회자 회의라는 것은 아세안 정상회의 겁니다.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북한은 특별 순회자 회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성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며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상 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는다.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온 다음에도 11월 5일날 보냈다는 거죠. 그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할 수 있다. 아주 설설 귀엽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쪽 대통령이 맞지. 그러고 나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탁이라고 해서 신탁인가? 손탁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 앉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노이 노딜이 된 거는 문재인의 죄라고 이들이 덮어씌워 왔었죠.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다. 민족의 운명과 장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이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죠.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북한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리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 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의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라는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읽으면서 문재인을 조롱하면서 문재인 너 대가리 더 숙여 하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문재인은 두 사람을 북한에 조공을 바쳤구나, 인신공양을 했구나. 두 사람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여전히 거만하게 부산에도 안 오고, 그리고 떠나가니까 또 문재인이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갔을 때는 고생했다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김정은 위원장 앞 친서 죽으라고 보냈던 특등 머저리. 자, 이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